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긴급 이슈 점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긴급 이슈 점검인가요? 갑자기 이슈거리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요. 며칠 전에 중국 최대 에어쇼 국제항공우주전이 광둥성 주하이에서 개막이 됐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에어쇼죠. 보통 주하이 에어쇼라고 하는데 11월 8일에 시작해서 13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1996년에 이게 처음 개최된 이래로 올해까지 14번째래요. 나름 뭐 이제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년 행사입니다. 얘네들은 짝수마다 해요. 그러니까 원래 2020년 행사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해가 연기되면서 21년, 22년 이렇게 연달아 열리게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덱스라고 해서 언제 열려요? 홀수에 열리죠. 그런데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요, 주목할 만한 장비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제라고 해서 마냥 무시만 하는 그런 시절은 지났어요. 그리고 중국 역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 중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노린코의 전장 시뮬레이션 전문가인 챙정은요, 황구15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나타난 전투 양상을 분석해보면 전장 정보 획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실전에서 증명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나온 몇몇 주목할 만한 아이템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템 뭘 알아볼까요?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전투기 J-20입니다. 뭐 J-20 흔하죠. 뭐 2017년에 이미 실전 배치가 됐으니까 이게 뭐 새로울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요, 이번 에어쇼에서 J-20은요, 종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서 서방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작년까지 공개되던 J-20의 비행 장면을 보면요, 비교적 평범한 비행만을 선보였었어요. 그런데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올해는 달랐어요. 시작부터 J-20 4대가 다이아몬드 포메이션 편대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기동력을 보였어요. 그것도요, 비교적 저공에서 매끈하게 기동을 실시했습니다. 또 하나 2대씩 짝지어서 기동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역시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단독 비행에서는요, 연속 횡전을 하는 등 J-20의 비행 성능을 과시하기 위한 기동이 펼쳐졌습니다. 더욱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공 비행하던 J-20이요, 갑자기 고도를 낮춰서 짧은 거리에서 착륙하는 장면이었어요. 한마디로 놀라운 기체 안정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게 사실 실전 배치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중국 공군의 J-20에 대한 기체 숙련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J-20의 중국산 신형 엔진인 WS-10 TVC 엔진입니다. 여기서 TVC는요, Thrust Vector Control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추력 편향 노즐입니다. 추력 편향 노즐 뭔가요? 예, 이게 추력 편향 노즐이 항공기 엔진에, 그러니까 꽁무니에서 이렇게 추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공기 엔진 추력의 방향과 크기를 이 항공기 꽁무니의 이 노즐로 조절하는 거예요. 노즐로 조절해서 비행체의 조종에 부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좁아지면 많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압력이 세게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추력 편향이란 건 뭐야?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한쪽으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즐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추력 편향 노즐은요, 고고도나 혹은 아주 느린 저속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체의 기동성을 아주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요, 이착륙 능력도 아주 배가 되죠. 이번에 중국이 공개한 신형 WS-10 TVC 엔진은요, 마치 F-22의 추력 편향 노즐과 같은 새로운 설계의 2D 형태의 노즐입니다. 이 엔진은 조만간 J-20과 F-35의 데드카피인 J-35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의 J-20은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고기동 성능을 보여주며 서방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과 함께 다소의 긴장을 줬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중국은 그동안에 막대한 투자에 대한 결실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동안까지 러시아제 엔진을 썼어요. 썼는데 러시아에서
엔진 수출을 중단하니까 자국산 엔진을 썼거든, 만들어서. 근데 이게 추력이 7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중국산 엔진이 거의 러시아제에 접근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퍼포먼스를 보인 그 J20은 이 신형 엔진을 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형 엔진의 스펙 같은 걸 보면 일정 부분에서 러시아제보다 나았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이렇게까지 공개됐다는 건, 서방 측 기자들한테도 완전히 이렇게 공개됐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신형 엔진을 탑재한 J20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200기 이상의 J20을 생산한 상태고요. 차차 신형 엔진으로 바꾼다고 하나요. 다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J35는요, 이번에 비행을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J35는 그 저기 뭐야, F35의 카피, 그 데드 카피, 뭐 해킹 데드 카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래 이게 이름이 FC31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걸 또 F35가 연상되는 J35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공식 명칭을 J35로 바꿨대요. 근데 이제 J35는 향후 중국의 함재기로 쓰일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함재기로서 개발이 완료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에어쇼에서 비행을 선보이진 않았다고 하네요. 이번에 드론도 많이 선보였다고 하던데요. 네, 이번 에어쇼에서 중국은요, 여러 종류의 드론을 선보여 드론 강국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FH-97A 무인 전투기입니다. 이른바 로얄 윙맨이라고 불리는 무인 편대기 개념이에요. 즉 유인 항공기 한 대에 서너 대의 무인 항공기가 편대를 이루는 거죠. 즉 6세대 전투기의 개념입니다. 이 FH-97A의 형상을 보면요, 이 J35를 무인화시킨 항공기처럼 언뜻 보이지만 이게 잘 보면 수평 미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항공기로 보입니다. 사실 작년에 FH-97이 이미 선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FH-97A는요 유인 전투기에 가까운 형상입니다.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리고 콕핏 자리에는 광학 센서가 탑재되어 있죠. 그리고 동체 하부에 내장식 무장창인데요, 스텔스성은 유인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높아졌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서 FH-97A의 수석 디자이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FH-97A는 공중우세, 영공초계, 영공방어, 그 다음에 지상공격, 정찰 등 군용 항공기에 요구되는 모든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위험성이 높은 정찰이나 지상공격, 그리고 공중에서의 선제 공격 등에 이용되어 조종사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FH-97A는 완벽히 AI로 통제되며 향후 중국 공군 작전기의 3분의 2 이상이 AI가 탑재된 무인기로 대체될 것이다. 계획은 나름 상당히 야심차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게 모건만 나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지난번에 제가 KF-21N, 그 해군형 KF-21, 그거 모급 소개해드렸죠. 그 정도 지금 수준이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로얄 윙맨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AI 기반 무인기 편대는요, 이미 실증 모델이 나와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호주 공군은요, 미국의 보잉과 함께 개발 중인 무인 편대기 로얄 윙맨의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두 개의 시제기가 각각 별개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도 했고요. 로얄 윙맨으로 통칭되는 무인 편대기는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죠. 호주 공군이 먼저 스타트한 로얄 윙맨에 이어 미 공군은 스카이보그라는 이름으로 소모성의 저가형 무인기 편대기의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왜 소모성의 저가형인 건가요? 그러니까 무인기. 아까 말했잖아. 무인기는 굉장히 위험한 임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소모성이에요. 그 다음에 소모성인데 이거 비싸게 만들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가형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수호이사의 체크메이트, 일본 F3 역시 무인 편대기를 연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항공산업을 육성하려는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다음으로는 틸트로터형 UAV가 눈에 띄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UAV가 함상에서 운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중국 메이커 측의 선전에서는요, 소형 대함미사일을 탑재하고 C스키밍으로 적함에 접근, 대함미사일로 공격하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외형도 스텔스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로터 때문에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기대하기는 약간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대형의 기체라서 날개에 2발 이상의 미사일 적재가 가능해 보이고요. 해상뿐만 아니라 지상 공격도 가능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이 틸트로터형 UAV가요, 중국 해군의 강습 상륙함이나 항공모함에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건 다시 말해서 중국 해군의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다분히 대만을 의식해서 만든 무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무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무인 상륙 전투 차량이죠. 이 차량의 특징은요, 후면에 워터제트 시스템이 있고요, 바퀴는 장륜형의 무한궤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비 요소가 좀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우수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죠. 무장은 중기관총하고요, 2발의 대전차 미사일로 추정되는데요, 기관포 등 중무장을 시켜서 차체를 크게 해 고가의 장비를 만들기보다는 비교적 소형의 크기로 적당한 무장을 갖춰서 대량으로 사용할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 드론뿐만 아니라 네네. 이 드론을 잡는 안티드론 무기도 소개가 됐죠. 네, 원래 안티드론 무기의 선진국은 이스라엘하고 미국입니다. 중국이 워낙 많은 종류의 군사용 드론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번 에어쇼에서요, 중국은 다양한 플랫폼의 안티드론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중국의 안티드론 시스템들은요, 단거리 미사일 발사형, 전파 방해형, 그 다음에 레이저빔 발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형은요, HQ-17A2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이 원형이 되는 HQ-17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요, 사정거리가 15km, 고도 10km까지 요격이 가능한 중저고도용 미사일이에요. 보통 샨시 SX-2306 트럭에 탑재되어서 수직 발사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HQ-17A2는요, 수출 개량형으로 사거리가 조금 늘어났다고 하네요. 공격 대상은 바이락타르 같은 중고도 공격용 드론입니다. 그 다음에 전파 방해용 시스템은요, 군집 형태의 저고도 혹은 소형의 자폭용 드론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떼거지로 자폭용 드론 그거 잘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아무튼 이런 드론들은요, 크기가 작고 비교적 느려가지고 미사일로 요격이 좀 곤란해요. 따라서 뭐가 효과적이냐? 전파 방해를 통해서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중국은 아마도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해서 시스템을 개발한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빔을 이용한 안티드론 시스템은요,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해 드론을 파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무기는요, 이미 미국이 함정에 실전 배치한 상태예요. 이 레이저 무기는요, 드론뿐만 아니라 소형 함정에도 효과가 있어요. 다만 고출력의 레이저빔을 발사하기 위해서는요, 대용량의 발전 시설이 필요해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함정과는 달리 차량에서는 이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과연 중국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괴물 공중급유기가 있다고. 괴물까지는 아니고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YY-20 공중급유기입니다. Y-20 수송기의 파생형이에요. 이전까지는 YU-20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지만 이번 에어쇼에서 YY-20이라는 공식 네임이 붙었습니다. 이 원형인 Y-20 수송기 자체가 사실 대단한 물건이에요. 무려 66톤의 최대 적재량을 자랑합니다. 항속거리는 7,500km예요. 미국의 C-17과 좀 자주 비교가 되는데 C-17의 최대 적재량의 77톤, 항속거리가 8,000km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모자라지만 거의 비슷한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C-130 시리즈만을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물건입니다. 아무튼 이를 개조한 YY-20은요, 비교적 최근에 생산이 시작되었고 이번 에어쇼에서 일반에 공개가 됐습니다. 최대 90톤의 연료를 실을 수 있고요, 16톤의 연료를 최대 10,000km까지 운송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J-20, J-16 그리고 J-10C 등의 공중급유를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프로브 방식이에요. 이게 프로브 방식인데 프로브가 이거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대의 항공기에 동시 급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J-20의 최대 연료 탑재량이 12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절반인 6톤의 연료를 항공기에 공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YY-20이 90톤의 연료를 만지했을 경우 이론적으로 15대의 J-20의 공중급유가 가능한 겁니다. YY-20의 확보로요, 중국 공군은 장거리 타격 능력과 유효 전투 반경이 대폭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공군은요, 향후 10년 안에 무려 100기의 YY-20
네. 공중무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상 무기 중에 깜짝 놀라신 게 있다고. 바로 중국이 이번에 처음 공개한 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